안녕하세요, 상상인 여러분. 상담학자의 세상 상상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어떤 집단 생활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성격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저 사람 성격 장애인 것 같다,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꼭 어떤 무리에 가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 명이 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 바로 당신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다.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를 들을 정도로 꼭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 이렇게 문제인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무리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성격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성격 장애라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격장애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성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성격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하여 고유하고 동일한 혹은 반복적인 어떤 행동 형태를 나타내고 그것을 발달시키는 개인의 고유한 심리 체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반복적으로 보이는 사고방식, 반복적으로 보이는 정서 반응, 반복적으로 보이는 개인의 행동 양식 등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성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성격장애와 구분하게 될까요? 사실 성격장애라는 용어는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사나 상담 전문가들이 어떤 개인의 병리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격장애를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진단 기준도 존재합니다.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은 DSM-5라는 것인데요.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격장애와 성격에 대한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격장애, 성격 두 용어 모두 성격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앞서 성격이라는 것을 살펴봤다시피 개인의 어떤 반복적이고 고유한 사고방식이나 정서 반응이나 행동 양식들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성격장애로 만약에 진단을 받는 정도라면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예후, 그러니까 조금 회복이 좋을지 말지에 대한 어떤 미래 예측은 사실상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장애라는 것을 진단 내리는 것도 사실 한 번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성격장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좀 더 신중히 사람들을 만나보고 내담자 혹은 환자를 만났을 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진단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아 동조성의 여부입니다. 자아 동조성,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는지 혹은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지에 따라서 자아 동조성 혹은 자아 이질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아 동조성은 내 모습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때, 내 모습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자아 동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불편감을 느낀다면 자아 이질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자아 동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 자신이 매우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잘남에 대해서 매우 우러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장면에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격장애는 자아동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성격이다, 내가 어떤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자아동조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성격이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스스로 좀 뭔가 이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즉 자아이질적이었다면 성격을 우리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할 테고 개선해보려고 노력할 텐데 이들은 자아동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개선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제의 발생입니다.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대인관계에서라든가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에서라든가 다양한 중요한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반사회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방화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와 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잘 지각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지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며 지내겠지만,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문제를 계속 지속해서 발생시키는 것이죠. 혹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받는 당사자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항상 자신이 무시받는다고 느끼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세 번째는 바로 경직성입니다. 사실 앞에 두 특성에 비해서 이 경직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 자체도 잘 없거니와, 문제의식이 어느 순간 생기더라도 이것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해왔던 방식을 계속 재현하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어떤 성격이 혹은 자신의 어떤 일면이 누군가가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내가 만약에 상대를 무시하는 어떤 말투를 쓴다면 어느 순간 내가 조금은 이런 말투를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뭐 어떤 공부도 해보고 혹은 말투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에게 어떻게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지 물어보고, 이런 개선을 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기존의 방식들을 재현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자신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 유연성이 부족하고 경직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이 문제 있다고 느낀다거나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성격장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자아 동조적, 두 번째가 문제의 지속적인 발생, 세 번째가 경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내 성격 중에 어떤 모습이 성격장애가 아닌가 한번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의심을 한다는 자체에서 성격장애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혹은 내가 속하고 있는 무리나 집단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의식이 없고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그 패턴이 고유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방식을 갖고 있다면 성격장애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 나의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가야 할지, 혹은 대표적인 성격장애는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고, 궁금하신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